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컨설팅과 AWS의 공동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CSO 한진규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전환이 필수적인데요. 많은 기업에서 막상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 10을 선정해서 마이그레이션 기술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답변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관련한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 오늘 세션에 연사자들을 한번 모셔볼 텐데요. 먼저 AWS 김학민 파트너 솔루션 아키텍트를 모시겠습니다. 김학민 솔루션 아키텍트는 AWS 파트너들의 마이그레이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현재 AWS 마이그레이션 테크니컬 필드 커미티 멤버로서 마이그레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소스 컨설팅의 최지용 CTO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지용 CTO님은 BEA 시스템즈, 한국 레드햇 등 IT 산업에서 20년 이상의 개발, 프리세일즈, 컨설팅 및 교육 분야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 현재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CTO로서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을 리딩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용입니다. 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클라우드 구축,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특별한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AWS의 이창익 SA님, 그리고 오픈소스 컨설팅의 이곡지사님, 김익환 부장님이 지금 웨비나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바로바로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순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AWS 마이그레이션 수행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 10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이 그동안 경험하신 다양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션으로는 사례 중심의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인더스트리와 상관없이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 필요한 절차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어세스먼트와 마이그레이션 지원 도구인 플레이스 로로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얼마나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간단한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Q&A를 통해서 다양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모두 끝까지 이제 웨비나에 잘 참여해 주시고 웨비나 끝난 후에 설문조사까지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1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 설문조사까지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벤트로 저희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BHC 치킨 세트를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비나 사전에 이제 등록하실 때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때 혹시 질문을 못 하셨으면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AWS는 잘 아실 테니까 저와 최지용 CTO님이 함께 일하고 있는 오픈소스 컨설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은 마이그레이션 전문 기술 기업으로서 고객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컬처 마이그레이션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레이스 로로라는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개발해서 이미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 중이고요. 지라 컴플런스 등으로 유명한 아틀라시안의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파트너로서 솔루션 판매 및 애자일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ITSM, 데브옵스 컨설팅 서비스를 국내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열린기술공방이라는 곳에서 클라우드 POC나 애자일과 같은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컨설팅은 AWS의 컨설팅 파트너사로서 클라우드 시장 초기부터 다양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진행해 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틀라시안사의 플래티넘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엔터프라이즈 애자일 방법론인 세이프 스케일드 애자일 프레임워크의 국내 최초이자 최대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브론즈 파트너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실버 파트너로 확장되면서 더 많은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로 고객사로서는 삼성전자, 삼성카드, LG CNS, 르노삼성자동차, 카카오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WS 마이그레이션 수행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 10인데요.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등록해 주실 때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개수가 보통 한 400개 이상이 됐던 거고, 최근 한 500개까지 질문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지 저희가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바로 고려사항입니다. 클라우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시면서 고민되시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뭘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방법론, 사례, 데이터에 관한 순으로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도출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키워드도 비용, 보안, 솔루션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작게나마 뭐 다운타임, 지원 범위, 검증, 장점과 문제점 같은 키워드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음 장부터 다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기 나온 키워드들을 포함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보통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마이그레이션 진행 전, 진행 중, 근데 진행 후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서 AWS 기반 클라우드 전환할 때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각각 쪼개서 도식화한 내용이거든요. 전환을 위해서 많은 단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각 단계별 수행 태스크가 많다는 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 영역별로 소요되는 시간이나 리소스가 사실은 고객사의 업무 시스템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코어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분석, 에지 시스템에 대한 분석, 설계, 구축, 전환, 이행의 단계에 대한 큰 줄기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결정이 되면 구축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명확한 R&R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분석하고 시스템 분석, 그 다음에 변경 요소 같은 것들을 이제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별된 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실제 전환할 때 중요한 그 비기능적 요소에 대한 구현이 실제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다 보니까 이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될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프라적인 요구사항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이제 수시로 협의해서 확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을 진행하는 경우에 고려사항은 환경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기존의 운영 환경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폐쇄망 시스템들을 구성을 해서 통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연계 시스템들 간에 대한 구축과 테스트를 잘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2B 인프라에 맞는 형태, 보통 일반적으로는 DNS 베이스가 바뀌거나 IP 같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코드 레벨에 변경하고 컴파일 빌드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전환이 잘 되어졌는지 2B 환경에 대한 검증하고 테스트가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굉장히 잘 되어져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행 단계가 되어지는데, 테스트가 완료된 업무 시스템을 전환을 하게 되는 사전 리허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컷오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컷오버 작업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었을 때 이제 저희가 페일백 계획도 이제 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 사람 피곤해지는 게 당연히 페일백인데 이게 사실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오픈 이후에 보통 이제 3일 이상의 안정화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기간 중에 식별된 이슈나 결함 조치에 대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수행을 하면서 운영팀으로의 이제 이관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리는 작업을 보통 하게 됩니다. 진짜 마이그레이션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엄청 많은데 막 숨이 찬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고려돼야 하는 그 과정에서 분석, 설계, 전환, 검증 등의 이제 단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랑 작업이 뭘까요? 이건 김학민 SA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각 단계별 작업이 모두 중요한데요. 역시 첫 단추인 분석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대상 업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 솔루션, 연계 시스템 등이 식별이 안 되면은 이행 단계까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모 기업 마이그레이션 초기에 연계 시스템에 대한 식별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1차 컷오버를 갖다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전문 MSP나 마이그레이션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마이그레이션 기업의 도움을 받거나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에즈이즈 시스템 분석을 상세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안정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첫 단추를 좀 제대로 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이제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서드파티 솔루션이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실제 마이그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결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 망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이 부분을 실제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일정 지연이죠. 결국에 이제 돈하고 연결되어지는데 사전에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우 꼼꼼하게 아까 김학민 SA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에지지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석 중에 인터페이스가 분석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중간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어지는 경우에 사실 처음부터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 단계에 일반적으로 전환 경험이 많은 마이그레이션 전문 업체나 실제 엔지니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것이 전환에 대한 시간하고요, 돈하고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이행 단계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또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해당 프로세스를 다시 조사해야 되거든요. 이 어떤 목적을 위한 프로세스인지, 이제 그게 단독으로 돌아가는 런타임인지 아니면 솔루션을 활용한 런타임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스템 포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 한번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재작업이 필요합니다. 역시 분석 단계에서 경험이 진짜 많은 것들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시 업무 시스템 분석 이후 전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표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는 업무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평가 지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는데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적합성 평가를 위한 자가 진단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평가를 위해서 업무적 지표, 기술적 지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적 지표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업무 시스템 중요도, 그리고 이벤트 등이 있을 때 스파이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부하 탄력성 등의 지표를, 그리고 기술적 관점의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사용 언어, 자원 노후와 시스템 구조 등의 기술적 전환 난이도를 평가해서 어떤 업무가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한지 식별을 하고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요도가 낮고 기술 전환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세스먼트에 관한 질문들이 계속 진행됐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질문을 좀 이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구동시키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마이그레이션에서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 이제 기술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업무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업무를 구동을 하는 기본적인 기술 스택이 존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OS가 있고, 사용하는 랭귀지, 언어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미들웨어가 있을 거고, 서드파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을 텐데요. 전환 난이도를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는 실제 사용하는 언어하고요. 얼마나 많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업무 쪽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영역인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나마 나은 게 투비 시스템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의 사이징하고요. OS가 변경이 리호스팅처럼 OS가 변경이 됐었을 경우에 이제 커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볼륨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관하는 작업들, 그리고 서드 파티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부분들, 그리고 미들웨어 복제나 아니면 아예 저희가 뭐 웹로직에서 뭐 톰캣으로 갈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됐었을 때 애플리케이션 소스 레벨까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각각 영역의 스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결정이 되고 그러야 돼야 좀 안정적으로 또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바로 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중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하고요. 소스 코드 레벨 관점에서 전환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있거든요. 뭐 J2EE 표준에 대해서 뭐 JMS를 써요, 뭐 JTL을 사용해요, EJB를 써요,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와스가 리플랫폼 됐었을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영역이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프라 자체에 대한 부분, 투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하드코딩된 IP들을 뭐 DNS 베이스로 바꾼다든지 연계 인터페이스, 특히 이제 옮겨가기 힘든 게 EAI 같은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식별을 해서 옮겨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JDK를 보통 뭐 자바를 쓴다라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같이 하세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이 뭐 노화됐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디프리케이트 된 API나 아니면 삭제된 API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동일 기종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와스로 변경할 것인지에 따라서 소스 코드 레벨의 코드가 변환되는 이제 영향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이제 초기에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들이 이제 뭐 턱시도 같은 TP 모니터나 이제 프록시 같은 이제 배치성 프로그램을 돌리는 C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만약에 AGG가 유닉스다라고 그러면 유닉스 런타임을 이제 리눅스 런타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GCC를 깔아서 실제 컴파일을 진행을 해보고요. 컴파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리눅스로 옮기게 됐었을 때도 변경을 해서 빌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미리미리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말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앞서 어플리케이션의 전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로젝트 진행 시 고려사항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OS나 웹아스, 기타 솔루션 등의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B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인데요. 프로젝트 진행하게 됐었을 때, 아까 설명드렸었던 진행 시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이제 스택 중에 DB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 DB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프로젝트 진행할 때 세션 2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뭐, 인프라적인 부분들, 보안에 대한 부분들, 뭐, 방화벽이 안 뚫려가지고, 뭐, 한 2주 정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되는데, RNR이 명확하지 않아서 뭐,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업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업무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보통 많이 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AGG 시스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테스트가 어려운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외 연계라든지 아니면은 채널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테스팅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게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된 보안으로 인해서 방화벽 뚫는 것 같은 결제 프로세스, 이거는 기술적인 내용하고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적인 연결 지원, 뭐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됐었을 때 전체적인 뭐 업체들 간의 이제 지연의 문제, 그리고 신규로 전환에 대한 개발 환경 구성, 그다음에 빠른 테스트가 이제 저희가 극복해야 될 진짜 숙제고 앞서서 치고 나가야 될 고려사항이 되고요.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시작됐는데 보안으로 PC도 못 받고 뭐 한 2주씩 뭐 결제 프로세스 못 따서 한 2주씩 멍 때리고 있는 상황이 실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었던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DB, 그러니까 아까도 정책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기존 DB 변경하지 않고 우리 투비 시스템 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 기회에, 굳이 라이센스 비용 나가니까 오픈소스 DB로 DB를 아예 자체 이기종으로 변경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DB가 이기종으로 바뀌게 되면 약간 좀 프로젝트성으로 가게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레벨 단의 쿼리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변경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테스팅이 또 심하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어서, 충분히 진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DB 컷오버 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운타임이 어느 정도냐고 저희는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는 진짜 액티브하게 넘어가야 될 거야 라고 하게 됐었을 때 진짜 CDC 같은 것들 솔루션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용 자체가 꽤 늘어나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민을 해서 밸런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각 영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예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준비하는 게 사실 좋은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일부만 저희가 지금 적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뭐 RFP 통해서 업체들 통해서 지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도 고객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마이그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은 엄청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김학민 SA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받지만 좀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업무 시스템의 수에 따라서 좀 걸리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의 기준으로 단순 정량적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OS의 경우에 설치 및 환경 구성에 들어가는 시간은 1맨데이, 그리고 뭐 와스 이전 설치 경우에는 와스 서버당 2맨데이, 운영 애플리케이션이 자바인 경우에 EJB를 포함하지 않고 소스 변경 없이 설정 변경으로 배포가 가능하다면은 뭐 와로당 한 2, 3일 정도, 그리고 EJB를 포함하고 와스가 바뀌는 경우에는 한 3에서 5맨데이 정도로 보통 계산을 진행합니다. 위의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 시스템에 대한 매우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위 계산은 좀 단순한 계산이지만은 다른 면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JDK 변경, IP의 변경으로 인한 소스 코드 레벨은 별도 공수로 또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테스트를 제외한 보통의 업무 시스템을 기준으로 분석, 개발 환경 구축, 배포, 이행, 안정화를 기준으로 보면은 2주 이내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경험이 축적되고 여러 개의 업무를 동시에 이터레이션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므로 후반부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해야 하는 고객사 현업 테스트는 여기서 이제 제외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역시 전문가시라 어려운 질문 되게 술술술 답변을 쉽게 해주시네요. 네. 네,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단순히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옮기는 대상도 있지만 보통 변경해서 옮겨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리플레이스, 리빌드, 뭐 리플랫폼 이런 형태의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전략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비즈니스 혁신을 보통 목표로 삼으시거든요. 이런 목적을 이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도입의 이유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마이그레이션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를 이제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조직 간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 간에 이제 전사 부서들 간의 이제 조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협업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시고 결국에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기업 내부하고요, 조직 간의 동일한 목표 합의가 보통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커버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었던 스케일드 애자일 목표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과정,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이제 내부 역량에 대한 이제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고객사 내부에서도 파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우리의 역량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업무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마이그레이션 하면 그냥 떠서 옮기면 되지 라는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의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우리 진행하면 돼 라고 쉽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어려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가지 원인이 각각의 독립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2가지를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현재 우리 상황을 식별을 해서 플래닝을 하게 됐었을 때 보다 정교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기도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런 2가지를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음은 비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클라우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비용이 에지이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마이그레이션 업무 대상 시스템의 투비 이미지 구성 시에 향후 예상되는 시스템의 크기와 TCO를 산출해 줄 수가 있나요? 클라우드의 장점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IDC에서 서버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회선 등 인프라의 시간과 인력들을 주로 투자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으로 보고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AWS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시 투비 TCO는 업무 성향마다 다르지만 충분한 리소스 사용률을 검토한 후에 시스템 사이징을 계획해서 예상 비용까지 산출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지출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해소할 방안이 또 있을까요?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기존 환경과 신규 환경을 함께 운영해서 발생하는 마이그레이션 버블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고도화 차세대 프로젝트에서도 좀 발생을 합니다. 우선 마이그레이션 버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경에 대한 심화 탐색을 기반으로 순차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이그레이션 기간을 단축할수록 투자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AWS를 사용하면은 신규 환경을 사전에 구성하기 위한 대규모 자본 지출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전 규모에 맞추어서 비용을 지출하면 되니까 마이그레이션 버블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시스템들은 기존 형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클라우드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마이그레이션 초기에 들었던 이중 지출 이상의 재무적인 이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AWS의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펀드를 사용해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또 클라우드의 이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솔루션을 사용하면 비용 절감이나 기타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도구는 저희 플레이스 로로라는 걸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분석을 해서 내용들을 이제 좀 알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기업의 도구하고요. 기존의 DR로부터 이제 복제 솔루션들이 출발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도구로 확장한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듀어나 뭐 ATA 데이터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뿐만이 아니라 분석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들이 있어요. 뭐 TS 로직이나 아니면 실제 리스크 네트워크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이밸류에이터 같은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솔루션인 그 플레이스 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수작업에서 올 수 있는 오류를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또 에지지 시스템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제 줄여줌으로써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약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도구, 뭐 도구를 가지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환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사실 광팔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세션 2에 있는데, 플레이스 로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비용 효과를 또 딱 보여주는 게 또 플레이스 로로일 텐데요. 이따가 또 세션 2에서 자세히 한번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AWS 마이그레이션 수행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 10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두 분이 또 경험이 또 다양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얻으신 노하우를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좀 해결이 잘 되는 시간이었길 이제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최지웅 CTO님이 사례 중심의 마이그레이션 경험이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세션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단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 짧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시작을 해보면 2021년 클라우드 리포트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실제 다시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에 대한 부분들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그 성향이 바뀌었는데 2020년도만 하더라도 AI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류의 단어들이 있었는데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롭게 2021년도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항목으로 실제 리포트가 되어졌습니다. 앞 세션에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하게 됐었을 때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부터 이제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제 클라우드 전환 적합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아까 행안부 그리고 TTA 가보시면 있어요. 그 리포트가. 그래서 6개 평가 척도에 분류된 27가지 항목에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예아니오로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가져다가 전환 용이성 지수하고요, 전환 효익 지수라는 거를 산출을 해가지고요, 종합 지수로 최종 평가를 해서 그 해당하는 시스템이 전환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고려해야 된다로 보통 판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가트너 5R 모델을 활용을 해서 컨설팅 시에 이제 컨설팅 펌들이 주로 사용하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가트너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5R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사용으로 전환하게 됐었을 때 뭐 파스를 쓸 거냐, 뭐 사스로 다시 전환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그냥 단순히 저희 메인프레임 리호스팅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왼쪽에서 보시는 전환 적합성 평가 항목을 통해서 이제 종합 지수를 매기고 전환 시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면 그 점수에 따라서 전환 최저적인 업무, 그 다음에 업무 효과를 진짜 볼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스파이크형 업무, 뭐, 이벤트를 했는데 갑자기 부하가 10배가 뛰었어요. 이럴 때 클라우드의 스케일 아웃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업무들, 아니면 기술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용이하게 갈 수 있다. 아니면 또는 담당자의 의지나 활용성 등에서 이건 진짜 갈 건지 말 건지 고민해야 돼. 뭐,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뭐 생산 라인에 있는 실제 생산 라인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야. 이제 이것들 레이턴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빅뱅 방식이 아닌 각 단계별 클라우드 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업무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이행 계획을 보통 수립을 해서 1단계 때는 어떤 업무, 뭐 2단계 때는 뭐 업무 적합 업무, 3단계 때는 뭐 난이도 있는 업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환을 결정하는 우선순위를 보통 잡고 가시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앞서서 이제 검토한 전환의 적합도를 가지고 이제 이행 우선순위를 보통 선정을 하시거든요. 어떤 업무 시스템부터 갈 거야 라고 하는 건데, 클라우드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거 아니다라고 사실은 저희도 가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근데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다 가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근데 금융권만 보더라도 마이그레이션 중에 U2L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가 했었던 건 아니고요. U2U 속성을 가진 마이그레이션도 존재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베어메탈 존으로 옮겨가는 경우에 바로 이제 그 코드 레벨을 리바이스해서 신규 개발을 통해서 저희 컨테이너로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릴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고객들도 있으시고요. 실제 전환하는 단계를 보면 에지지 시스템 분석, 투비 환경 구축, 전환 수행, 검증, 최적화 안정화 단계를 이제 보통 아까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특정 영역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각 단계에 걸쳐서 어떤 경우에는 분석이 많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수행이 많이 들고 하는 그렇게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단추인 분석 단계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정 지연이 전체적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제일 중요한 영역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ISP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컨설팅 포함에 맡기신다라고 해도 대부분 작업은 분석 쪽에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든지 간에 이러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환 리스크를 찾아내게 될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객사마다 상황에 따른 리스크, 그 다음에 업무적 특성에 따른 리스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만났었던 케이스를 나열을 해본 건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소스코드 없는 케이스도 사실 봤었고요. 개발 주체, 지원 주체가,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나 아니면 지원 주체가 없었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업무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컸거든요.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보통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OS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OS 전환이나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동반이 되어지고요. 이 중에 이제 인증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인증이나 기술 지원, 마이그레이션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 검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 후반부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ITO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사실 현황 파악부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을 얼마만큼 정교하게 진행하는지가 사실 프로젝트 레벨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 모 금융사에서 진행했었던 내용들 이제 분석을 하게 됐었을 때 업무 시스템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스택을 만들게 되는데요. 스택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제 업무 시스템 소스 레벨부터 이제 서드 파티 솔루션까지 전체를 다 나열을 하고요. 각각 전환에 대한 난이도를 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BS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각각 점수를 기술적 적합도 하고 업무적 적합도를 이제 그러니까 산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환을 하게 됐었을 때 기존의 유닉스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보통 고객사가 한 시스템에 한 업무를 넣어놓지는 않고 여러 업무 시스템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됐었을 때 우선은 이거를 개별적으로 쪼개서 인스턴스별로 쪼개서 갈지 쪼개서 간다라고 그러면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복잡해지고요. 인터페이스가 쪼개지기 때문에 테스트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부분들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 설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시사점을 확인하고 투비로 가게 되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각도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솔루션들이 있을 거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거든요. 보통 메인 솔루션. 그리고 서드 파티 솔루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투비 환경에서 각각의 솔루션들이 진짜 상호 인증이 되어져 있는지 항목별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웹이나 OS, WAS,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뭐 OS 인증이 됐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기술 지원 업체가 있어서 기술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정보가 파악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고객사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RFP 내실 거거든요. 전환 업체에 이런 솔루션 관련된 전환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가져와라 라고 제안서에 포함시켜서 넣어주셔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목록과 담당자들까지 연결을 시켜서 각각의 업체들이 마이그레이션 하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위험 요소라든지 아니면 극복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제안 단계에서 파악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선 내용은 사실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정책, 그 다음에 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프로젝트는 조직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초기에 설명드릴 것처럼 조직 간에 대한 R&R 정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요 케이스는 이제 뭐 금융사에서는 레슨런으로 CIO 분이 이제 회고를 해야 되니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가져와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이제 회고했었던 내용인데요. 전환 시에 경계가 없는 R&R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지연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경계를 나눴다라고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면서 서로 싸우기만 해요. 그 지연에 대한 사유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전환을 담당하는 개발자 레벨이 낮다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AA나 미들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엄청 고생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가 하는 역할이 뭐 IP나 아니면 그 와스의 의존성 같은 코드를 찾아내서 빌드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존 운영 인력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빌드조차도 못하는 게 잘못 그 소싱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어느 고객사를 가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현업분들이,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테스트 해주고 현업분들이 테스트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아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내 업무 시스템에 추가로 넣어준 것도 아니고 업무 시스템 레벨에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서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에서 잘 안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당연히 성능 만족을 못하던 고객이 신규 시스템으로 가게 됐을 때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잘 이런 부분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시간이 늘어나는 요소로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는 게 전체 프로젝트의 이제 뭐 PM이라든지 고객들 PMO, 그 다음에 조직 간의 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제 CR님하고 각각의 회고를 진행을 하고 향후에 이제 우리 기관계로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하고요 인력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기관계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미리 대비해서 기관계까지 사실 장님 말이 전환을 하셨거든요. 이제 붉은 글씨로 이제 제안했던 파일럿 통해서 전환을 미리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게 있어요. 왜냐면 사실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가장 회고의 중요성이었었던 것 같아요. 해보자. 해보고 어느 정도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지를 한번 산정을 해보자 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관계 시스템은 2020년도 말에 이제 일정 프로젝트를 끝냈고요. 사실 유닉스 시스템이었거든요. 리눅스로 전환했었을 때만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성능 2배, 그 다음에 튜닝한 이후에 이제 3배가 빨라진 효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이제 통합 플랫폼을 이제 MSA 기반으로 컨테이너 베이스로 해서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셔서 전환을 하게 된 이후에 전체적인 IT 쪽의 스피드가 좀 더 빨라졌다라는 그런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앞서 분석한 이제 분석하고 이제 전환에 대한 부분들 이제 두 가지가 큰 꼭지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이그레이션도 사람이 하는 거라 사실 이제 소싱 어렵거든요. 엔지니어 찾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클라우드 자동화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업무 시스템에 대한 파악, 인터페이스 분석, 투비 환경 전환할 때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기간이 단축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플레이스 로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저희 회사 솔루션 브랜드 이름입니다. 플레이스 로로는 이제 롤온 롤오프라는 이제 배에서 따온 이름으로 자동차 실어 나르는 배 컨테이너도 이제 실어 나르게끔 되어져 있고요. 브랜드 이름은 이제 플레이스타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플레이 그 클라우드 에라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통해서 잘 제공을 하자라는 의미로 플레이스라는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할 때 포장 이사업체 여러분들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받고 이거는 버릴 거예요, 아니 이거는 넘길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사갈 물건들을 정리를 해서 소위 막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사 갈 때 버릴 거 버리시잖아요. 리프트 앤 시프트로 사실 잘 안 가시거든요. 기존의 에디지 시스템이 리눅스다라고 해도 보통 한 열에 한 5-6개 정도의 시스템은 고객들도 저희가 자꾸 시스템들 얹다 보니까 걸레가 됐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필요한 부분이면 뽑아서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견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RFP를 내고, 그 다음에 견적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 이사 가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어세스먼트,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시스템 분석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고객이 에지지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고객들, 즉 업무 인벤토리를 관리를 한 이후에 시스템 연관관계를 파악을 해서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애널라이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이제 컴포넌트로 크게 있는데, 얘는 유닉스 시스템이나 아니면 리눅스 시스템, 윈도우 시스템, 레가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게 프로비저닝을 해서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이 두 가지 커다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플레이스 로로입니다. 아날라이저 같은 경우에는요,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논리적인 등록을 하거든요. 업무 시스템, 그러면 여기 좀 뭐 QA 시스템 서비스예요. 업무를 등록을 하게 되면 업무 시스템이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 분석,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웹, 와스, DB 등의 이제 시스템에 대해 현황 분석을 하고요. 애플리케이션, 현재는 이제 자바가 분석이 되어지거든요. 자바 분석을 진행을 해서 시각화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려주거든요. 상관관계를. 그래서 식별되지 않은 서버나 식별되지 않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찾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분석 기능이에요. 그리고 전환 수행 기능은 마이그레이션 위저드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된 소스 시스템을 선택해서 타겟 클라우드로 옮겨주는 작업을 제공을 하고요. AWS는 이제 원격으로 API를 런타임으로 호출해서 프로비저닝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 결과를 보고 향후 비슷한 크기의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게 됐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텐데요. 요거는 이제 컨설팅 펌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엑셀 리포트를 뽑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의 OS에 대한 부분들, 뭐 웹 WAS에 대한 부분들, 자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IP 같은 것들, 아니면 특정한 디펜던시를 가진 API를 사용하는 것들까지도 클래스도 런타임으로 바이너리나 아니면 소스를 넣게 되면 추출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분석, 말 그대로 분석이 있고, 그리고 실제 타겟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데모 화면인데요. 제가 동영상을 좀 빨리 떠가지고요.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지금 인벤토리를 업로드를 해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엑셀 파일로 갖고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논리적인 업무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버들, 그리고 업무를 돌리는 미들웨어들에 대한 목록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사실 업무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서비스 1이라는 것들을 하게 됐었을 때 이 서비스 1을 돌리는 웹 서버, OS, 웹 WAS DB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버를 먼저 등록을 하게 되면 OS 레벨 따라 에이전트 리스트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펜 파일이나 아니면 그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서버를 등록을 하게 되면 서버에 들어가서 이 서버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다 찾아내요. 그래서 일반적인 OS에 대한 타입이라든지 네트워크, 디스크, 뭐 유저, 그룹, 그 다음에 살아있는 프로세스들, 그 다음에 디스크 볼륨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이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미들웨어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시스템을 집어넣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리컨피규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넘겨야 될 정보, 아까 버릴 건 버리고 갈 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각각을 넣어서 투비 쪽으로 마이그레이션하게 됐었을 때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서비스 1이라는 업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업무를 활용을 하는 서버, 그 다음에 미들웨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버를 활용을 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개발 서버라서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미들웨어 입장에서는 지금 IHS가 깔려 있는데 컴피그까지 가져와서 컴피그 내용을 파싱을 해가지고요, 어떤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가 배포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 와르 파일 하나 배포되어져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타입하고 배포되어져 있는 위치값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디테일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배포된 곳, 그 다음에 뭐 파일 타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각각 사용하고 있는 설정을 위한 파라미터들, 소스다라고 그러면은 뭐 IP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특정한 WAS 표준에 엮여져 있는 부분들, 뭐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한 IP 패턴을 찾아내는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JDK가 업그레이드가 됐었을 때 디플리케이트 된 API를 활용을 해서 소스가 변경해야 되는 레벨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찾아서 여기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DB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 마리아DB를 분석을 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크 유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인덱스라든지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 DDL 쿼리까지 전부 다 뽑아오거든요.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오라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기존의 테이블들, 그 다음에 트리거, 이런 부분들을, 펑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 업무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됐었을 때 저희가 이 업무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부분들로 확인이 되어질 수 있고요. 특정 업무 시스템에서 통시하는 시스템을 전체를 다 찾아내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각각에 대한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아, 내가 A라는 서비스 아니면 A라는 서버부터 내가 인터페이스 찾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각각 그 서버나 업무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실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버들을 연계시켜서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벤토리에서 관리가 되지 않은 서버가 식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디스커버드 서버라는 걸로 찾아내게 돼요. 이제 물음표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 물음표 표시의 서버를 확인을 하게 되면 아, 신규로 어떤 서버와 인터페이스 하고 있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AWS 쪽에 이제 크레덴셜을 입력을 해서 저희가 에지지 시스템 분석된 것 중에 하나를 찍어 가지고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에지지 시스템을 이미지화 시켜서 그대로 로 이미지 자체를 넘겨버려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완전한 리프트 앤 시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스턴스, 그러니까 보통 골든 이미지나 표준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쪽에 저희가 버릴 건 버리고 옮길 건 옮길 것만 하는 이런 커먼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커먼 쪽 템플릿을 활용한 마이그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모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의 이제 리눅스인 경우에 이제 로 이미지를 그대로 볼륨 단위로 복제를 해서 투비의 AWS 환경으로 넘겨주는 작업. 그래서 내부적인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에지지 시스템이 만약에 뭐 CentOS 7.5였다 그러면 투비 시스템도 AWS 위에 CentOS 7.5로 그대로 넘겨가게끔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넘길 수 있게끔 하는 위저드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이미지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의 중간 과정의 작업, 그 다음에 투비 쪽에 AWS로 옮기는 작업, 런칭하는 과정이 이제 실제 이 화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요약을 하자면 이 로로라는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능에 대한 부분들,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둘을 커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클라우드 전환 적합성 진단 평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져서 이 이후에 그게 화면단에서 아까 그 사분면 보셨었잖아요. 뭐 기술적 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버가 되어져서 분석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숨차네요. 실수 없이 말을 했더니. 자, 되신 거죠? 네.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너무 이제 급하게 또 이게 왜냐 아시는 게 또 너무 많고 이게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 너무 많으시니까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또 얘기를 하시려다 보니까 엄청 빨리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시 보실 때는 유튜브에서 0.5배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표해 주신 최지용 CTO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실제 사례라 경험을 완전 꿀팁을 다 전해주시는 세션이었어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데모를 보여주신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도구인 플래스 로로 솔루션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 무료 트라이얼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번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AWS 크레딧까지 같이 또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Q&A 세션인데요. 사전에 이제 질문하신 내용하고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좀 섞어가지고 한 4개 정도의 질문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 최지훈 CTO님과 김학민 솔루션 아키텍트님이 같이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대상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나요? 리호스팅, 리팩토링 등 다양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 중에 시스템별로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거 최지훈 CTO님이 한번 답변을. 네, 앞서서 일부 설명을 드리기는 하고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 판단 기준은 고객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여쭤보면 이건 갈 수 있어요 없어요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사실 그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전환 기준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리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유닉스 시스템을 그냥 리눅스로 OS 전환만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보통 고객은 한꺼번에 바꾸는 것을 원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세요. 뭐 예를 들면 리눅스로 바꾸자고 했는데 사용하던 웹로직이나 제우스를 그냥 아파치 톰캣으로 바로 바꿔버리시죠. 리플랫폼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쉽게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OS에서 난 문제인지 뭐 네트워크에서 난 문제인지 와스에서 난 문제인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리눅스로 바꾸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 먼저 확인한 후에 소프트웨어를 바꾸자라고 하시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두 번에 걸친 작업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프로젝트도 두 번 해야 되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테스트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바꾸시는 거를 하시면 됐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게 됐었을 때 나머지 뭐 리바이스나 리빌드, 뭐 리팩터에 대한 부분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변경을 수반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 고객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호스트하고 리플랫폼이 된 이후에 선택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리팩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런 변경이 있어야 되는 업무들을 판별하시는 게 사실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또 박땡땡님,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릴 건데요.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접근법은 온프레미스의 보안과 다를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기업 자산이 방화벽 뒤에 있지 않으며 네트워크 경계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보안과 다르게 클라우드 방화벽이나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배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시 보안 정책 수립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김학민 SA님이 답변해 주시죠. 뭐 우선 언급 좀 하고 싶은 점은 AWS에서는 보안을 항상 최우선 순위로 생각한다는 점이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은 온프레미스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정책 수립 방안은 인증 및 접근 제어,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구성의 한 세 가지로 나누면 좋을 듯 합니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다 API를 갖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API를 사용하려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및 접근 제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AWS의 IAM 서비스를 사용해서 AWS 계정의 사용자 인증 및 서비스 접근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설계를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겠죠. 만일 AWS 다중 계정을 사용하신다면은 IAM뿐만 아니라 AWS 오가니제이션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계정들의 AWS 서비스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보안은 통상적인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보안과 많이 유사한데요. 뭐 AWS에서는 방화벽과 유사한 시큐리티 그룹이나 NACL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디도스 등 외부 침해 시도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AWS 와프, 실드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AWS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다양한 서드파티 도구를 활용해서 좀 더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버넌스 체계 구성인데요. 뭐 각 기업마다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로그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보안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런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AWS의 컴피그나 가드듀티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만일 AWS 다중 계정 환경에서 거버넌스 체계 구성을 원하신다면은 AWS 컨트롤 타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해주신 김땡땡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따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우드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플랫폼으로 완전히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B 이전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공급자 중에는 데이터를 하드웨어에 옮긴 후 다시 하드웨어를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옮기는 물리적 데이터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WS는 어떤 방식으로 온프리미스 DB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지요? 마이그레이션 후 DB 무결성 검증 방안은 무엇인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김학민 SA님이 답변해 주시죠. 데이터 이전과 DB 무결성 검증 방안 두 가지를 문의 주셨는데요. 뭐 데이터 이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네트워크를 갖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에이전트 방식의 AWS 데이터 싱크, 그리고 뭐 STP나 FTP, FTP와 같은 범용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트랜스퍼 패밀리 같은 게 있고요. 이런 온라인 방식은 사용이 간편하지만 네트워크 대역폭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뭐 테라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이전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프라인 방식을 갖다 이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AWS에서는 이를 위해서 스노우 패밀리, 지금 한국에서는 이 중에서 스노우볼 엣지가 지금 출시가 돼서 뭐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갖다 이전할 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DB 무결성 검증 방식은 테크니컬한 접근 방식과 비즈니스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테크니컬한 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DBA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뭐 이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갖다 활용을 해서 전체 DB 스키마의 테이블 관점에서 정합성이 깨졌는지를 갖다 체크를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테이블 로우를 갖다 카운트 한다던가
중요한 테이블의 특정 컬럼을 갖다 썸이나 에버리지와 같은 함수를 갖다 이용해서 에즈이즈랑 이제 비교를 해서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지 그런 카운트 숫자를 갖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실제로 깨졌는지 변형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현업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에 중요한 쿼리를 돌리거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업무 로직을 돌려서 데이터 자체를 검증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접근 방식이라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활용하시는 게 데이터 무결성을 갖다 검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중 기존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 없이 가능한가요? 마이그레이션 중 오류 시 롤백이 간단하게 되나요? 예, 요거 최지용 CTO는 어떠실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미들웨어는 말 그대로 미들웨어이기 때문에 DB 레이어만 갖춰진다라고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 없이도 사실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한 대씩 내려면 되니까 이중화 시켜놓고.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DB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포함되는 경우는 이를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DB 마이그레이션이 롤백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말로 얘는 노받고 마이그레이션 영역입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진짜 충분하게 해서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의 검증,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진짜 철저하게 해서요. 페일백 자체가 안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히 안 됩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초반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이나 이런 이렇게 준비 과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많은 고려사항과 이제 절차들에 대해서 좀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 웨비나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해소해드렸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웨비나가 끝나고서도 남아있는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 컨설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잊지 말고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인가요? 네, 추천 100분인데요. 네. 인원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100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저희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